자, 2월 26일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 파이썬 파트 1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기본 문법들을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답게 그 코드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기본 문제 패턴을 몇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여태까지의 수업 내용을 총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어제 예제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연구과제도 2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 파일 하나를 한 1.2시간 정도 측정을 하고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1.5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파일은요. 또 마지막 내용답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내용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문제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반복문을 딱 뭐 레인지라고 하면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아이고.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여기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에요. 크게 3가지를 이제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이에요. 여태까지는 레인지라고 하면서 0부터 5까지 이렇게 고정된 값을 사용했잖아요. 이제 얘 아니면 얘가 어떤 계산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반복의 범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유형 하나 하고요. 자, 어저께 제가 마지막 문제 하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리스트 탐색, 총점하고 평균 구하기. 어제 그 예제에서 하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1차 리스트만 제시가 된 거였어요. 여기서 1차 리스트와 2차 리스트 둘 다 제시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정렬, 역순 배치, 오름차순, 내림차순입니다. 요 내용들은 리스트가 제공하는 내장 함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방법은 알고 있어요.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실제로 파이썬 코딩하면 그 기능을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한번 정렬을 시켜보는 그런 과정을 해볼게요. 자, 넘어가죠.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면요, 처음에 기초 문법을 봅니다. 여기서 봤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자료형, 그 다음에 뭐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거는 연속성 구조,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얘네들을 한꺼번에 쓰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요. 좀 널찍한 데다 적을게요. 지금 쓰는 이 프로그램에 칠판 기능이 새로 생겨갖고 요즘 이거 되게 잘 재미 들렸어요.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우면 첫 번째는 변수, 그리고 자료형, 이런 거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게 자료 구조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래 자료 구조 의미가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리스트, 딕셔너리, 요거 2가지가 메인이고, 파이썬에서 이제 리스트랑 비슷한 튜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쓸 일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집합 자료형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세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대칭차집합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그걸 다뤄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저는 수업에서 이거 빼버렸어요. 심지어 석사학위 논문용 파이썬 코드를 짜는데도 이건 안 쓰이더라고요. 참고로 뭐 학업 중이신 분들은 알아두세요. 요즘 그 최소 뭐 논문 쓸 때 파이썬 씁니다. 통계내야 되기 때문에 써요. 심지어 체육학과도 쓰고요. 뭐 식품영양학과도 쓰고요. 유아교육학과도 씁니다. 안 쓰는 학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법.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거고요. 네 번째가 함수라고 하는 주제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내용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면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빠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API라고 하는 단어 주제예요. API는 우리가 그 파이썬이 제공하는 내장 함수 같은 거 좀 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하위 레벨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누적돼서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쓰면은 메일링 리스트 만들기, 혹은 이제 요런 단위로 만들어진 그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되는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뭐 통계 분석, 웹 프로그래밍, 엑셀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웹사이트 크롤링 뭐 이런 거요. 보통 여기는 이제 활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게 여기까지가 우리 공부하는 파이썬 1이고요. 여기가 파이썬 2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어딘가가 됐건 아니면 아예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이 됐건 지금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표현 방법 배우고 바로 이제 활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 책들이나 아니면은 그 학원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공이라고 하시면은 한 요 지점 혹은 객체지향 끝날 때쯤, 이때쯤에 배우는 게 있어요. 코딩으로 수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주로 이제 전산수학이나 이산수학 뭐 이런 과목인데, 코딩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혹은 그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을 탐구합니다.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공 4학년 때쯤에 배워요. 4학년 1학기나 뭐 그때쯤.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긴 한데요. 보통 늦게 배워요. 왜냐면 이거 시작하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거든요. 왜냐면 일단 내가 지금 코딩을 공부하는 것인가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인가 분간이 안 가요. 코딩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화면에다가 막 각종 수학 코딩하면서 이 기호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가 섭렵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보통 포테입니다. 코딩 테스트요. 보통 이제 학원 통해서 공부하시면 요 과정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크게 무난하게 다 따라오세요. 근데 학원들이 이제 여기를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게 사실 오브 더 레코드인데, 그 코딩 강사들 중에 컴퓨터 전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오브 더 레코드니까 잠깐 녹화 끌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원래 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좀 쪼개서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데
바로 입구까지는 오늘 제가 데려다 드리려고 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 주제가 1단원이 순환과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순환, 반복문 얘기하는 거예요. 탐색, 리스트나 딕셔너리 원소를 하나하나 건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의 가장 기본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를 왜 많이 보냐면요, 실무 능력만 봐서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만들어 온 것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는지 모르겠대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 학원 강사들이 해주는 데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해서 나온 게 요즘 코딩 테스트예요. 아까 뉴스 보는데 어저께 카카오가 예, 이제 다 통과하고서 이제 면접만 남겨놓은 사람들 전부 다 일시에 탈락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취업 시장이 이제 작년 한 가을 때쯤에 내년도에 취업 빡셀 것 같다,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진짜 빡세졌어요, 취업이. 그게 제가 강사잖아요.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는 거 보면 알아요. 원래 주말반은 이 정도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절반 정도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 이상 차 있잖아요. 취업 힘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순서예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보통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건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이제 조직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거가 이제 우리가 하는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전통적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냐면은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는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게 없었어요. 직접 코딩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구현하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요즘은 그냥 제공을 해주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값의 모임 혹은 데이터 간의 관계, 그리고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나 명령 같은 거를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해요. 이 자료 구조를 구성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공식이라고 해요. 코딩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입력하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얻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코딩으로 완전히 기술하는 과목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프로그래밍 반복문 처리할 때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전공하신 분들 소시적에 이거 안 풀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로 이게 나왔었는데요. 문제가 교수님이 수업에서 이런 얘기 1도 안 해놓고요, 갑자기 시험지에다가 출력 결과를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코드를 손으로 쓰래요. 시험 받자마자 욕 한마디 했습니다. 자, 중첩된 반복문에서요,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되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이 열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반복문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2까지 라고 하면은 i가 한 번 바뀌기 위해서는 j를 매 사이클을 다시 해야 돼요. 바깥에 게 행을 담당하고 안쪽에 열을 담당하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i가 여기서 밑으로 하나 내려가기 위해서는 i가 0일 때 j가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 반복하고 그제서야 이제 i가 1 올라가요. 그럼 j는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해요. j가 끝나면 i가 또 1 올라가요. 그리고 j는 0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따가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인 2차원 리스트의 탐색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값을 이렇게 바꾸면요. i가 0일 때 j는 0부터 0,1이니까 0부터 0까지가 되죠. 자, 요것만 놓고 다시 볼게요. i는 0부터 4까지고요. j는 0, 레인지 0,i 플러스 1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i가 0일 때 j는요 레인지 0,1이 되죠. 레인지 요것만 그대로 적으면요. 그럼 이 범위는 0부터 0까지니까 한 번에요. i가 1일 때 j는요 0,2까지가 되죠. 그럼 반복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니까 두 번 해요. i가 2일 때 j는 0,3 레인지 0,3이에요. 그럼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되니까 세 번 하죠. i가 3이 되면 0,4니까 반복 범위는 0부터 3까지가 되고 반복 회차는 4회가 되죠. 즉 i가 1 증가할 때마다 j의 반복 회차가 1씩 늘어납니다. 반복문의 범위가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수식을 잡아서 반복의 범위가 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제 코드입니다. 자, 이런 걸 출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는 별 1개, 둘째 줄에는 별 2개, n번째 줄에는 별 n개를 찍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깥의 반복문을요, 전부 5줄이니까 0부터 5, 즉 0부터 4까지 했습니다. 반복, 일씩 증가죠. 자, 한 줄에 출력할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매 반복 회차마다 스타라고 하는 문자열을 빈 문자열로 만들었어요.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1 전까지니까 한 번 하는 거죠. 그럼 이 스타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별을 한 번 누적합니다.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그냥 연결이죠. 그럼 여기는 빈 문자열 더하기 별 하나. 그래서 그걸 출력했어요. 한번 출력됐죠? 자, 다시 돌아가요. 이제 i가 1이 됩니다. 스타라고 하는 문자열은 다시 리셋 시켰고요. 여기는 2 전까지가 되죠. 그럼 0, 1 두 번 합니다. 여기에다가 별을 두 번 더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 2개.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 코드는 하도 많이 해서 저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그냥 이거를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면 요거 자체가 답인 거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자, 기습 딴 데 건드리지 마시고요. 요것만 바꾸셔서, 요거 실습하시고요. 요것만 바꾸셔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4개, 3개, 2개, 1개. 역순으로 지키게 여기만 바꿔서 해보세요. 요거 실습하실 때.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제가 연구과제로 만들기도 좀 애매해서 매번 수업 때마다 이렇게 그냥 구두상으로 제시를 해드려요. 이 별찍기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인터넷에서 별찍기라고 검색하면은 별찍기 시리즈라고 있네요. 문제가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은 별로 없어요. 코딩 테스트를 파이썬으로 준비한 경우는 크게 못 보긴 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한 문제 유형이죠. 자, 찾아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역순 찍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요런 케이스 조금 응용하면 요렇게도 나오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보실만해요.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이렇게 정방향 찍기, 이렇게 역방향 찍기, 이렇게 정삼각형 찍기, 이렇게 역삼각형 찍기, 그리고 마름모 찍기. 보통 유형이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또라이예요. 이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미친 거죠. 이거 별의별 장인이 다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 이걸로 그 뭐지? 이건 처음 봤다. 와, 이런 애도 있고요. 이걸로 적어봤었어요. 그 뭐냐, 그 스타워즈 그 다스베이더 얼굴 출력해놓은 애 봤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에는 그런 애들 없어요. 다들 영어권 애들이 그런 또라이들이 많아요. 자, 이런 반복 유형이요. 사실은 이런 유형이에요. 이진 트리 탐색이라고 해서 요런 트리에서 가장 이 모든 점들을 전부 다 거쳐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무엇인가? 원래 이 문제에서 그 기인하는 문제고요. 이산수학이라고, 이산수학 혹은 전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첫 번째 단원입니다. 이진트리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발전되는 이론이 머신러닝이에요. 어때? 바로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내용 설명 더 할까요? 지금 키보드 소리가 막 많이 들려갖고 지금 바로 해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예, 요거 실습하시는데 제가 봐서 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고치는데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50분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네, 이따 뵐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리스트의 탐색입니다. 자, 먼저 1차원 리스트를 탐색하는 거예요. 반복문에 인덱스 변수를 쓰는 겁니다. 자, 길이가 5인 리스트가 있다면 이거를 0부터 5 전까지 5 반복 설정을 하면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길이 값이 여기로 명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for i in range 0부터 len list. 자, 이렇게 하면은 그 i 값이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니까 이 i라고 하는 값을 리스트에 접목시키면 자연스럽게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예요. 자, 72, 88, 95, 63, 85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 리스트 원소의 총합과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먼저 총합을 구해야 되니까 합산을 할 변수를 0으로 미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도 따로 변수에 넣어놨습니다. 원소가 5개니까 5가 되겠죠. 자, 이제 반복문 구성하는데요. 레인지 0부터 5 전까지 1씩 증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의 i번째라고 하면은 0, 1, 2, 3, 4니까 이 각각의 원소를 한 번씩 꺼내오는 거죠. 그 꺼내온 값을 토탈 변수에다가 합산시키면 리스트 원소의 총합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길이로 나누면 평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예제를요 조금만 개선해 본 겁니다. 반복문 돌릴 때 리스트 변수를 반복문에 직접 지정하면은 이 P는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원소들이 순차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합에서 개수로 나누면 평균 나오죠. 자, 이번엔 2차원 리스트 탐색입니다. 2차원 리스트는 각각의 원소가 각각 개별적인 리스트인 경우죠. 리스트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다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준 게 2차원 리스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리스트를 쭉 반복으로 출력을 해봤어요. 2차원 리스트를 갖고 길이를 측정하면은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한 길이를 탐색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고려가 안 된 거죠. 자, 이 전체 리스트에서 안쪽에 있는 리스트 0번째, 1번째입니다. 반복을 돌릴게요. 레인지 0부터 사이즈 전까지. 자, 사이즈 아까 받아왔죠? 자, 그럼 이제 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i번째 데이터는 데이터의 i번째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스텝 1이고요. 좀 넘어갑니다. 자, 이만큼이 추가가 된 건데요. 자, 합산을 수행할 변수 0. 자, my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i가 0일 때는 이었고요. i가 1일 때는 이거였죠. 자, 바깥에 있는 반복 안에서 먼저
이 i가 0일 때 myData 0번째 항목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 길이를 사이즈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반복하면은 지금 여기가 길이가 4니까 0부터 3까지가 되죠. 2차원 리스트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를 2개 쓰면 되니까요. i번째, j번째. 여기는 0부터 2. 그러면 0에서 1이 되죠. i가 0일 때 j는 i번째 변수의 원소 개수까지 집어넣도록 했으니까 i가 0일 때 j의 0번째 항목은 82, 1번째는 72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의 ij라고 하는 거는 요 리스트를 하나씩 다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그걸 토탈에다가 넣고 길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이 또 나오겠죠. 자,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한 또 다른 방법은요, 이 리스트 변수 자체를 반복문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는 myData의 원소 하나가 되는데 myData 원소는 이거 하나입니다. 얘도 있겠죠. 자, 이번에 출력되는 데이터라고 해서 로우를 출력해 봤어요. 8872 9390 6377 7280 6377 7280. 자, 바깥에 있는 원소에서 이 로우는 원소 하나니까 이걸 통째로 가져옵니다. 얘를 다시 한번 반복문에 걸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요 4개가 콜 변수가 되겠죠. 그거를 토탈에다가 합산했고요. 길이로 나눠서 이제 나머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버레이지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었어요. 자, 이게 2차원 리스트의 탐색이에요. 자, 리스트의 탐색까지만 먼저 또 해볼게요. 좀 짧게 끊도록 하죠. 네, 3시 반까지면 충분하실 것 같으니까 3시 반에 이어서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정렬인데요. 정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역순으로 재배치하는 거랑 순차적으로 원소를 싹 다 정렬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순서를 9, 1, 7, 3, 5가 되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고려하실 거는 과연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느냐. 자, 얘하고 얘를 맞바꾸고 얘하고 얘를 맞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네를 맞바꾸고 얘를 맞바꾸고 얘를 맞바꾸면 되죠. 짝수개일 때는 반으로 자르면 돼요. 반복 회차가요. 근데 홀수개일 때는 가운데를 놔둬야 되니까 5개인데 2로 나누면 2.5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나머지 버리고 목만 필요한 거죠. 그때는 슬래시 하나가 아니라 슬래시 2개로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 리스트가 있고요. 전체 길이를 뽑았을 때 반복할 회차는 길이에서 나눗셈의 나머지를 버리고 목만 취하는 게 반복할 회차입니다. 여기서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레인지 0부터 2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맞바꿔야 돼요. 파이썬에서 변수의 값을 맞바꾸는 처리가 a가 1이고 b가 2일 때 a, b는 b, a라고 표기하면 두 개의 값을 맞바꿔요. 자,
마이 리스트의 0번째하고 마이 리스트의 4번째를 마이 리스트의 4번째와 마이 리스트의 0번째 이렇게 표기하면은 원소값을 맞바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0일 때 반대쪽 원소 4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1일 때 반대쪽 원소 3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거든요. 자, 0일 때 4, 1일 때 3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사이즈예요. 전체가 5개라는 거. 자, 이 정보를 갖고 5와 0을 갖고 4를 만들어야 되고 5와 1을 갖고 3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5에서 i를 빼고 1을 또 빼주면 됩니다. 5에서 0을 빼고 1을 또 빼면 4, 5에서 1을 빼고 1을 또 빼면 3. 그래서 반복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요, 전체 길이에서 현재 인덱스 빼기 1을 더 빼면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가 나옵니다. 이거를 변수값을 맞바꾸는 처리로 이제 처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렬하는 건데요. 원본 리스트가 여기 오타네요. 2413이 아니고 31542인 경우입니다. 처음에 이 첫 번째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합니다. 1이 더 작죠? 맞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여기로 왔다고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이 첫 번째에 있는 걸 갖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맞바꿨고요. 그냥 1하고 다음 거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1하고 다음 거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1하고 끝에 걸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1로 확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은 그냥 두고 그 다음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자, 3하고 5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4를 비교해요. 패스. 3하고 2를 비교하는데 2가 더 작으니까 맞바꿔요. 3이 일단 맨 끝으로 갔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의 숫자를 2로 확정합니다. 자, 세 번째 자리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자, 5하고 4 비교했는데 4가 더 작으니까 맞바꿉니다. 계속 그 자리를 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자리와 맨 마지막 걸 비교합니다. 3이 더 작으니까 맞바꿉니다. 자, 다음에 5하고 나머지를 비교합니다. 5하고 4를 비교했는데 4가 더 작으니까 맞바꿔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자리까지 확정을 하면 마지막 거는 뒤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이거를 반복을 시켜보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i의 범위 표시해놨죠. 0부터 맨 마지막 거는 빼고 반복했어요. 그래서 i는 0부터 전체 길이 빼기 1까지 갑니다. j는 i 다음 거부터 끝까지 가죠. 항상. 그래서 i 플러스 1부터 길이 전까지예요. 자, 이렇게 반복문을 중첩해 놓고 i번째 원소가 j번째 원소보다 크다면 맞바꾸시면 돼요. 자, 원본 리스트가 있을 때 일단 길이 측정했고요.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0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j는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i가 0일 때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i가 1일 때도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의 범위를 잡아서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 맞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부등호 기호만 바꾸면 역순 정렬이 됩니다. 특히나 이 정렬 같은 경우는요, 포문,
그리고 조건.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로직이니까 공식처럼 기억해 놓으세요. 그냥 리스트 있으면 mylist.sort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제공하는 메서드를 쓰는 거는 단지 1차원 리스트일 때밖에 안 됩니다. 좀 더 복합적인 자료형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정렬이 직접 구현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리스트를 포함하는 딕셔너리, 이렇게 딕셔너리들끼리 비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비교 로직을 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반복 알고리즘을 써서, 반복 처리를 써서 정렬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렬은 보통 버블 정렬, 퀵 정렬, 선택 정렬 뭐 이렇게 해서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심플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일련의 절차고요.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다. 반복문의 초기식이나 증감식을 수식에 적용하면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반복문 인덱스는 리스트 인덱스 번호랑 같아요. 특성이. 그래서 반복문을 쓰면은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탐색 혹은 재배치 가능합니다. 원소의 재배치나 정렬은 반드시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무엇이다? 예, 절차고요. 자,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할 때 반복문을 중첩해야 돼요. 그럼 안쪽 반복문이 담당하는 역할은 행, 열, 탐색, 행의 재배치, 열의 재배치. 일단 안쪽 반복문은 열을 담당한다 그랬죠? 네. 그 열을 하나하나 탐색하는 겁니다. 1차원 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중첩 반복문을 쓰려고 하는데, 바깥 반복문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점까지, 두 번째부터 마지막 원소점까지. 네,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확인해 봤고요. 자, 나머지 실습 완성하시면 돼요. 오늘 예제는 이 실습이랑 그 PPT 중간에서 제시한 예제 코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실습 코드 리뷰는 조금 전에 봤었던 수업 설명으로 대체할 거고요. 연구과제 1번하고 2번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언제까지 잡을까요? 실습은 4시까지면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이거 연구과제는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그래서 4시 20분쯤에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럼 4시 20분까지 연구과제까지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는 다음 교시 시작할 때 시작할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래요. 평일에는 시급이 9,500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9,500원이고, 주말에는 13,000원이다. 여기는 13,000원인 거죠. 그럼 전부 얼마냐? 자, 인덱스 번호를 봤을 때 1, 0, 1, 2, 3, 4까지는 9,500원, 5, 6은 7,300원. 자, 그럼 4, I, in, 레인지 0부터 len, 뭐 리스트 변수가 만약에 K였다고 치면은 K. 자,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는, 즉 5보다 작을 때까지는, 그때는 9,500원이니까 if i가 5보다 작다면 else.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리를 했고요.
토탈 플러스 이퀄 K의 i번째 곱하기 9,500. 그러면은 요 값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9,500을 곱하면은 이제 얼마인지 원가가 나올 거고, 그걸 토탈에다 더하면 되죠. S는 자, T는 K의 i번째 곱하기 13,000원. (4, 3, 3, 4, 5, 7) 자, K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리스트로 정해요. 4, 3, 3, 4, 5, 7, 6. 또 I in range 0부터 len K. 자, 만약에 i가 5보다 작다면 토탈 플러스 이퀄 K의 i번째 곱하기 9,300. 그렇지 않으면 토탈은 K의 i번째 곱하기 13,000원. 아, 9,500원인가요? 자, 프린트 토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가격 확인하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정보를 통해서 판매했을 때 총 얼마가 필요한지를 확인해라. 단 판매할 때는 원래 가격의 90%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의 가격하고 보유 수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묶어서 수량과 단가가 딕셔너리로 묶여있는 리스트를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템스는 수량은 첫 번째 게 291개고요. 단가는 500. 이게 아이템 하나니까 이거를 이제 아이템 개수만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586개, 그 다음에 320. 세 번째 거는 460개, 가격은 100. 자, 그 다음은 558개, 가격은 120. 자, 그 다음은 18개, 가격은 92. 자, 그 다음 72개, 가격은 30. 자, 아까 그 아르바이트 시간표 같은 경우는 반복을 돌리면서 몇 번째 항목인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몇 번째 항목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처리해도 되고요. 프린트 i라고 하면은 이 안에 포함된 딕셔너리 하나하나씩 되는 거죠. 자, 토탈이라면서 0일 때 토탈 플러스 이퀄 i의 수량 곱하기 i의 단가 곱하기 90%만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0.9 곱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소수점 첫째째까지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더 정확하실 수도 있어요. 퍼센트 0.1F.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자, 지금 40분인데요. 요거 마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언제 시작할까요? 네, 5시에 시작하죠. 자, 마지막 20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 전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함수라는 거를 만드는 방법. 사실 이거는 여태까지 아름아름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거기에 좀 더 뭔가 포함을 해서 함수의 파라미터와 리턴 값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함수 정의하기. 자, 수학에서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이름은 f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전달하는 이 매개 변수 x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은 x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거를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는 이 fx에다가 x 자리에 여러 가지의 값을 전달했을 때 이 전달한 값에 따라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의미는 재사용에 있어요. 자, 프로그램에서의 함수는요, 특정 기능, 우린 주로 연산이죠. 이거를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를 뜻해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구문 형식은 정의하다 를 뜻하는 define을 줄여서 def라고 하는 예약어를 먼저 적고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블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 이제 수행할 연산식 만드시고요. 함수를 호출할 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거는요, 아무런 동작을 안 해요. 활용을 해줘야 돼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이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한 세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함수를 호출하려면 소스 코드 상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보다 정의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실습 예제입니다. 자, df say hello를 만들었어요. 괄호 열고 닫고요. 프린트문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say hello라고 한 번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요 한 세트가 한 번에 실행이 되는 거죠. 한 번 또 호출하면은 요 한 세트가 다시 한 번 실행이 돼요. 즉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say hello라고 묶어놓은 요만큼의 코드를 그냥 say hello 한번 부를 때마다 한 세트씩 매번 재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함수 정의 기본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름아름 좀 봤었어요. 여기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 볼게요. fx는 x 플러스 1일 때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이 x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주어지는 값 x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그 함수 f가 연산을 수행할 때 주어지는 조건값을 매개 변수라고 했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해요. 자신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이고요. 함수 이름 뒤에 괄호 안에서 변수 형태로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는 호출할 때 반드시 대입될 값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변수에 대입할 값을요. 자, 진짜 fx 만들었어요. 자, define fx 콜론 y는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 문자를 포함한 tp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tpl.포맷에다가 x, y를 지정합니다. x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고요. 얘가 0번째죠. 포맷 함수에서 y는 거기에 1 더한 겁니다. 얘가 1번째죠. f에다가 2를 전달하면 x가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가 2, 여기도 2. 플러스 1은 y는 3이죠. 요 자리는 3이 되는 거죠. 또 출력이 f의 2는 2x 플러스 1은 3이다. f에 5를 주면은 이 x가 5가 되니까 y는 6이 될 거고 x, y가 각각 자기 자리에 맞게 출력이 되겠죠. 자, 어떤 함수가 연산을 수행할 때 2개 이상의 조건값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콤마로 구별해서 명시합니다. 매개 변수 x, y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도요, 2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면은 콤마로 나눠서 선언하시면 돼요. 다중 파라미터라고 해요. 함수에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다면 우리는 호출할 때 무조건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hello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파라미터 2개가 있고요. z는 x 플러스 y입니다. 자,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인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자리에 맞게 출력을 하도록 한 거죠. 자, hello한테 2하고 1을 보냈어요. 2하고 1이에요. 그럼 z는 3이 될 거고 걔네가 각각 자기 자리에 맞게 출력이 될 겁니다. 5하고 3을 보내면은 x가 5가 되고 y가 3이 되죠. 그러면 z는 8이 되니까 또 문장이 형식에 맞게 출력이 되겠죠. 자, 파라미터에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를 함수 선언할 때 쭉 만들면서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기본값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지정하면 지금 변수 2만 있죠. 기본값을 정의하면은 함수 호출할 때 생략이 가능해요. 파라미터를. 그럼 그 기본값이 대신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는 함수 호출할 때 순서에 맞게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호출할 때 변수 이름 이퀄 값, 파라미터의 이름을 명시하고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값의 순서를 막 바꿔도 됩니다. 이때도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um1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x, y, z, z는 기본값이 0이에요. 그러면 sum1을 호출할 때 5와 10을 주고 z를 안 주면 z는 0이 대신 쓰인다는 거예요. 자, 포맷 함수 0번째, 1번째, 2번째, 얘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해 볼게요. 1, 2, 3. 그러면은 이렇게 값이 전달되고 쭉 사용된 거죠. 초기 값이 설정된 파라미터는 호출 시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z가 0이 대신 쓰여요. 호출할 때 파라미터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얘가 x, y, z가 될 텐데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면 순서가 막 섞여도 돼요. 알아서 자기 이름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때도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 없다. 즉 기본값이 있는 z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함수 마지막 리턴 값입니다. 자, 함수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식에 대해서 결과를 반환합니다.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y는 f의 5라고 하면 밑에 이렇게 적죠. 5 더하기 1은 이렇게 풀죠. 함수가 연산 결과를 자신이 호출된 위치에 반환하는 걸 return이라고 해요. 이때 반환되는 값을 return 값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return하고서 값을 주면은 요 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돌려주는 거예요. 함수는 return 키워드를 만나면 그 즉시 수행을 중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x하고 y를 받아서 더해서 z를 만들고 이 z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호출된 위치의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자신이 호출된 위치의 값을 돌려줍니다. 플러스 한 다음에 10과 20을 줘요. 그러면은 df 플러스 x, y 그 다음에 z는 x 더하기 y 리턴 z 이거였죠? 자, 10하고 20이 x하고 y한테 전달이 돼요. z는 30이죠. 리턴 z. 그럼 30이 리턴 되는데 이거를 플러스가 리턴 값을 a에다가 대입한다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값을 돌려놓는다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리턴 값 30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 대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랫줄 두 개가 설명이 안 돼요. 자, 지금 요거는 뭘 호출하는 것도 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중첩돼서 사용이 되면 안에 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100하고 200을 보내요. 그럼 여기서 300을 만들어서 리턴하죠. 리턴되는 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300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처럼 결과를 어디에다 대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호출된 자리에 갖다 놓는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턴 값을 갖는 함수는 그 자체를 다른 연산에 쓸 수 있어요. 이거죠. f1x는 x 플러스 1이고 f2x는
f1x 곱하기 5다. 그래서 f2x가 f2x 아니 f2 5는 얼마인가? 그 일단 여기가 5가 되니까 여기서 x가 전부 5가 되죠.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f1을 또 호출하는 거니까 이 5는 1로 한 번 더 토스될 거예요. 6. 요 자리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30.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리턴 값을 가지면 그 자체가 어떤 수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 호출해봅니다. 5하고 7 더해서 12가 됐죠? 그 자리에 돌려받아요. 그럼 12 더하기 100이니까 112가 되겠죠. 푸가 100과 200을 보냈어요. 그럼 위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실행되겠죠? 100과 200이 됩니다. 자, x가 10보다 작다. 거짓. y가 10보다 작다. 거짓. 그러니까 요 if문은 이번엔 건너뜁니다. 그럼 z는 300이 되니까 리턴 300이 되죠. 근데 푸한테 1하고 2를 줘요. x는 1, y는 2가 돼요. 자, 1이 10보다 작다. 참. 그 다음에 y가 10보다 작다. 참이죠? 자, true or true는 참이 되니까 리턴물을 만납니다.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결과를 반환하고 종료돼요. 밑에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가 실행하는데 파라미터가 적절한지를 검사해서 적절하지 않은 값이 전달되면은 그냥 수행을 종료한다. 그런 용도로 리턴을 중간에 시켜요. 자, 튜플이나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 기본적으로 함수는 한 번에 하나의 반환값밖에 갖지를 못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된다. 뭐 그럴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을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하시면 돼요. 발을 호출했더니 x는 1이고 y는 2인데 두 개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한 거예요. 그럼 얘를 호출하면 이 자리가 1과 2에 대한 튜플이 되겠죠. 그래서 a를 출력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자, 튜플은 리스트랑 기본 특성이 똑같으니까 a의 0번째는 1이고 a의 1번째는 2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생각이에요. 그쵸? 자, 아까 대입 연산자 중에 a, b는 b, a라고 하면은 값을 맞바꾸는 기능 한번 소개해드렸죠. 요거는 앞에 따로 PPT로 정리가 안 됐던 내용이에요.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구조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스트건 뭐건 상관없어요. A가 리스트 1, 2, 3이다 라고 하면은 A의 0번째는 1, A의 1번째는 2, A의 2번째는 3이죠. 리스트의 원소 개수만큼 변수를 준비하면 이렇게 그러면 x는 1, y는 2, z는 3이 돼요. 리스트를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이걸 구조분해라고 하고요. 튜플도 이게 됩니다. 자, 바라던 함수는 x, y라는 튜플을 받아내요. 되게 심플하죠. 그럼 이렇게 발을 호출하면은 이 자리가 1,2가 되는 거잖아요. 원소가 두 개니까 애시당초 리턴 값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받으면 m은 1, n은 2가 되죠. 이렇게 활용하면 그 변수가 이제 리턴 값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 걔네들을 하나씩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그 파이썬 고급 코딩에서는 좀 되게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요 규칙이다라는 거, 요거를 응용해서 함수가 리스트나 튜플을 리턴하면은 리턴 값을 한꺼번에 여러 개 받을 수 있다. 요 규칙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A하고 B를 더해서 C라는 값을 만들고 출력을 했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300이 나왔죠? 자, 근데 이 C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함수 밖에서는 인식을 못합니다. 네. 함수하고 이제 변수의 위치에 따라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호출할 때 A, B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함수에서 걔를 파라미터로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바깥에 있는 변수 함부로 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자주 쓰이는 코드를 그룹화해서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만든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주요 용도는 재사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하다가 똑같은 코드를 2번 이상 복사 붙여넣기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함수로 묶으시면 돼요. 함수는 필요에 따라 조건값으로 쓰이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리턴값이 있죠. 필요에 따라 걔네들을 정의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기본값을 미리 만들 수 있어요. 함수 파라미터를 쓸 때 이름을 같이 명시하면은 전달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함수의 실행 도중에 리턴문을 만나면 실행을 즉시 종료했었습니다. 여러 개의 반환값이 필요하면은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함수 정의할 때 사용되는 예하고 펑션, 펑크, 디파인, 디프 4번이죠. 2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없는 형태는 리스트, 튜플, 문자열, 딕셔너리. 자,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를 묶어서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했어요. 얘네는 종류가 같은 애들이에요. 우선 문자열인 거고요.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거, 파라미터 함수 이름 반복문 리턴값. 너무 쉽죠? 예, 3번 반복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에 의해 실습하시면 되는데, 요 단원에 있는 그 예제들도 이미 앞에 PPT에서 다 나온 거니까 PPT 앞에 페이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실습하시는 걸로 전체 내용 마무리 할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만약에 파이썬 2를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들 중에 몇 가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있는 오픈소스 쓰는 거, 패키지라고 해요. PIP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로 우리 파이썬에다가 각종 확장팩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내용 실습하시고 실습 다 되시면은 천천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은요,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3월 25일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될 거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진짜 완전히 삭제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따로 말씀을 하셔도 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린 자료는 따로 외부에 배포는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학원 컴퓨터에 자료 같은 거 저장해 놓으셨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백업 잘 하시고요. 학원 컴퓨터에서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미리 인사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